되고 있나? 되고 있네요. 아이고. 아무래도 24일, 25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그죠? 인강 수업이죠. 동영상 수업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아, 아, 일단 크리스마스는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4, 25일 기준으로 이때 거를 지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진도를 나갈 생각은 아니고요. 좀 독해 하나 하고 단어 한 개, 뭐 한 개 좀 더 많이 하고 속담을 볼 겁니다. 오늘은 올드 세잉을 볼 거예요. 속담. 그래서 조금 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소재상으로는 좀 다들 공통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몰아서 했어요. 수업 준비 시간은 당연히 더 길었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녹화를 실수해가지고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싱데이라고 있습니다. 박싱데이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니까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박싱데이가 뭐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When people hear of Boxing Day, 사람들이 박싱 데이를 들을 때 they may think, 그들은 생각할 거라는 거야. 아마 생각할 거지. It's a day, 그것은 하루라고. For boxing, 박싱이란 건 스포츠에 있어서 박싱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스포츠에서 박싱은 아무래도 상상하기에는 사람들이 throwing punches in the ring, 링 안에서, 옥타곤 안에서 펀치를 주고받고 그런 경기가 일단 우리가 아는 복싱이죠. 그 복싱이 아니라면 당연히 박스밖에 없죠. 관련된 게. 일단 이 부분 기억하셔야죠. think 다음에는 대시 있다는 점 정도. 딱히 중요한 구문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mage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형식이 되는 거겠죠, 이건. 느껴지십니까?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무조건 오형식입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죠. 오케이. 자, but 하지만 Boxing Day is the day after Christmas.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는 거야. 25일 다음 26일이 되겠죠, 아마 그렇다면 이 말을 봐서. It is a tradition. 전통이야. 전통. In England. 영국에서의 하나. 영국, 캐나다하고 호주. 이 세 개의 국가에서의 하나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은 일단 영어로는 practice가 있죠, 일단. 앞에 tradition을 제외한 전통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통이라는 단어하고 인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전통은 옛날부터 전해지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 플러스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인습은 우리가 이제는 배제해야 할 점이란 게 그래요. 예를 들어 이 부분, 전통은 너무 당연히 잘 알 거고 인습이란 부분 선택하면 우리가 일본인을 별로 안 좋아하죠, 사실은. 근데 일본인에게도 배울 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굉장히 나쁜 마이너스적인 존재지만 이제는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쪽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부분을 오픈 마인드라고 하죠. 또 그렇다고 뭐 친일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빨갱이도 별로 그냥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일단. 자, while the exact origin of the holiday is not known. 자, while의 두 가지 뜻이 있었죠.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뭐 반면에 라는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개 완전히 거의 상반됐다라고 해야죠. 이거는 하나의 조건절이 되죠. 무언가의 행위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겠지라는 거.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거와 반대되는 무언가가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라고 표현하기는 뭐고 완전 다르죠. 이 경우에는 뜻을 Y를 반면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데서 전통이다. 하지만 반면에 the exact origin, 정확한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기원은 of the holiday, 그 쉬는 날에 정확한 기원은 is not known,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It is said that Boxing Day began in England during the Middle Ages. 그것은 전해진다, 말이 된다. 지금 보세요. 이때 구문입니다.
이 that 하는 부분이 어떻다라는 가주어 부분입니다. it하고 투부정사만 가주어로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that도 한번 대색인지를 합시다. 이 that절은 전해진다. Boxing Day began in England during the Middle Ages. 박싱 데이가 시작됐다. 잉글랜드에서. during the Middle Ages. 중세시대 동안. 근데 during, for의 차이 기억하십니까? during은 긴 시간, for는 짧은. 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뜻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자, 중세시간 동안, 중세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대.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중세시대는 기사시대라고 하죠. 노예가 있는 시절입니다. 근데 이땐 당연히 명예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마녀사냥 같은 것도 있었고 풍습으로는. 근대와 제일 차이 나는 점은 자본주의적인 영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3대 욕망, 명예, 권력,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돈이 되겠죠. 권력이란 부분은 왕이 최고인 시절이 될 거야. 아마. 우리나라로는 이제 조선시대까지가 될까요? 근데 자본주의, 돈. 이때 나타난 세대는 부르주아라고 하죠. 상인 계층이 올라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들에게 이 명예로운 사람들이 휘둘렸기 때문에 세대가 끝나고 근대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로서는 좀 좋은 얘기죠. 중세시대 어떻게 시작됐나 봅시다. since. 좋아, since 봅시다. since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은 뭐뭐 이래로. 어느 시작점 이래로 현재까지가 되는 거겠지. 현재 완료적인 표현이 나오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2번 뭐뭐 때문에. 이 경우에는 because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겠죠. 뭐뭐 때문에 원인을 알려주겠다. Servants had to work so hard on Christmas. 잘못 본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이 노예 계층이 열심히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their master, 그들의 주인들은 felt, 느꼈다는 거야. sorry, 미안한 감정을 for them, 그들에게. 그죠? 그들은 말하는 게 servant입니다. 둘 다. 미안해야죠. 자, so on the next day. 그래서 on the next day, 다음 날, 뭐 26일이 되겠지. 자, 이 부분 컴마 보이죠? 컴마 이 부분은 앞에 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됩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관계되면서 위치 같은 부분이 생겼다면서 이런 부분을 넣는 부분이 생겼더라고. 또 말하지만 언어는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아. 그러므로 이 부분은 뭐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부사입니다. 부사. 문장 전체를 말해주는. 좋아. Many masters gave a box of presents and a bonus of money to their servants. 많은 주인들은 gave a box, 박스를 줬다는 거야. of present, 선물 박스를 주고, 그 다음에 a bonus of money, 돈의 보너스를 주고 to their servant, 그들의 노예들에게 좀 잘 해줬다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같은. 또한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은 carried empty boxes from door to door on this day. 이건 없는 게 맞겠지. And the boxes were soon filled with food, Christmas sweets, and money. 또한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은 carried empty box. 박스가 그냥 빈 박스를 가졌다는 거야. from door, 문하고 문 사이에다가 그걸 가져갔다. on this day, 이날. and the boxes, 그 다음에 그 박스들은 곧 채워졌다는 거야. with food, Christmas sweets, and money. 음식,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의 달콤함, 그리고 돈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정말 그 말이 맞죠.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오블리제를 맞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글로 씁시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였지? 오블리게이트. 이게 오블리제였나? D가 있었던 것 같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면, 노블리스는 귀족이라는 의미를 하고 오블리제는 권리라는 뜻을 가집니다. 귀족에게 있어서 권리가 있다. 근데 그 권리는 뭐냐?
그 귀족에게 속해 있는, 혹은 귀족은 그 높은 지위만큼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게 지금 말하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예요. 좀 좋은, 그 말에 좀 맞는 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눠준다라는 거.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얘기네요. 남들 채워놨대요. 나 이 부분 아까 까먹었는데, from A to B 기억해 놓읍시다. A로부터 B까지 입니다. 그리고 보자. People even placed old clothing in boxes to be given to those in need. 사람들은 심지어 위치시켰다는 거야. 오래된 옷을 박스 안에다가 to be given, 받기 위해서, to those in need,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가 되겠네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옷이 되겠죠. 인박스는 부사니까 이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대상은 올드 클로싱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별표입니다. 웬만하면 이 부분 필기 꼭 하세요. Boxing Day has lost a lot of its meaning since the servant system disappeared. 박싱 데이는 없어져 왔다는 거야. a lot of its meaning. 그것의 의미를 잃어왔다. 계속 꾸준히 잃어왔다. 뭐 때문에? The servant system. 노예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야. 사라졌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사라졌다. 그러므로 노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없어졌다. 다행히 하지만이 있네요. It is a good day to visit. 가족 의문이죠. 투부정사 하는 것은 어떠한 거다. To visit your grandparents or go to the mall for after Christmas sale. 크리스마스 세일이 끝난 이후에 마트에 방문하는 거. 그 다음에 혹은 조부모께 방문하는 하기에 좋은 날이다 라는 해석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봤음직한 거 하면 일단 귀족이라는 존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다들 장래 희망이 귀족 쪽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랫사람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보스가 되고 싶습니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 해왔으면 하는 부분이, 일단 내가 썼던 용법 부분, 이거 프린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좋은데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썼던 용법에 어떤 게 있었다 정도, 가주어 구문인데 뭐 가주어도 있었고 무슨 용법이 있었고 무슨 용법을 내가 말을 했다, 이런 정도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느낀 점 하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싱 데이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느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 있게 쓰세요. 성의 있게. 적어도 생각은 해봤다 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는 써주세요. 예, 우리는 의리로 갑니다. 좋아. 이제 파트 2로 왔죠. 파트 2는 아까 말했던 대로 단어를 하나 볼 거예요. 지금 보이는 단어 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배울 거는 어근에 대해서 잠깐 배울 겁니다. 한 번쯤은 수업 중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중학생에게 있어가지고 단어라는 거는 뭐 수많은 단어들 있잖아요. 내가 외우기 암기를 시키는 이런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한 뭐 어느 정도까지는 단어 개수 정도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갔을 때 배워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던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꽤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깨달음이란 걸 갖게 된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던 무언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또. 지금 만약에 이걸 하면 머리가 터지죠. 근데 가끔 그냥 기분 전환 삼아가지고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 패스라는 건 일단 feel의 느낌을 가지는 어근이 되겠습니다. 단어의 뿌리 같은 존재지. 어근이라 함은 영어로 루트로 하죠. 뿌리는 feel.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어 sympathy. 이 단어는 일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pass, y. same이란 거는 이제 공통된 거. same이라는 단어랑 의미상으로 연관이 있다 생각합니다. 난 pass라는 거 말했죠. feel이라고. 난 y는 명사형으로 바꿔주기 위한 전미사가 되겠죠. 전미라는 건 꼬리 밑자 마지막에 붙인다는 거. 이걸 통해서 명사로 만들 수도 있고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고 부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거죠. feel. 그래서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라는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같은 느낌을 가진다. 이 말을 우리말로 뭐라 하냐? 동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정이란 말 같을 동 그다음에 뭐 감정할 때 정이겠죠. 같은 걸 느낀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높은 위치에 있고 아랫사람을 볼 때 그런 걸 느껴요. 지나가다가 기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나가는 행인 나는 1이고 2고 3도 있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아 갸륵하다 불쌍하다 라는 걸 느끼면은 공감을 하는 건데 어떤 공감이겠어 당연히 내가 저랬으면 이라는 마음이죠.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죠. 동정이란 부분은 아, 동정이란 부분 크리스마스 때는 또 이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뭐더라? 어 구제단이라 해야 되나? 아닌데 그 종치면서 이제 이제 그 수납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솔직히 별로 생각은 안 나. 근데 막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은 좀 기부를 하게 되더라고. 또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음. 자, 그래서 방금 봤던 단어, sympathy라고 단어가 있었죠. sympathy. 그래서 이건 동정이란 뜻이 되고. 자, 다음 단어는 이겁니다. 이거의 구성 요소는 A 더하기 pass 더하기 y가 됩니다. 이 두 개는 아까와 동일한 구조고 이 A라는 거는 아웃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몸으로부터 밖으로의 느낌이 나죠. 벗어나다, 벗어난 느낌. 아웃이란 단어의 뜻이 이렇죠. 패시, feel이죠. 느낌이 벗어나는 거다, 벗어난 상태다. 이거의 뜻은 그러므로 느낌이 없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무관심이 됩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보고 내가 느끼는 점이 없다 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흥미가 없다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흥이 안 생기니까. 어, 어, 나한테 흥미 좀 가져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무슨 단어가 있었냐? empat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em이라는 단어, make라는 뜻도 가지고, make라는 뜻을 가지는 게 좀 크네요. feel, 그다음에 y가 붙어 있죠. make는 만들다죠, 당연히. 느낌을 만드는 거야. 느낌을 만든다는 게 어떠냐? 다른 느낌으로 바꾸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어떤 느낌으로 만들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감정이입이라는 부분을 꺼내봅시다. 아마 너네들이 이 감정이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이제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울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뭐 아녀자를 이제 뭐 과부가 된 아녀자의 마음 막 이런 허난설원이라는 대표적인 시인이 있죠. 허난설원. 뭐 그런 시들 보면은 슬픔이 있는데 너가 저랬으면 어떻겠니? 라는 질문을 많이 듣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동정이랑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느낌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어떤 감정이었겠다. 하면서 막 그런 라는 탄식이 나오죠. 근데 방금 본 거는 단어의 어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근이란 거는 본인이 아는 단어가 많을수록 좀 좋은 겁니다. 이걸 안다는 건. 지금 어근을 먼저 배운다는 거는 좋진 않아요, 사실.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수업이 말했나? 여기서부터 이 나이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넘어갈 때쯤부터 이런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해도 단어가 원래 공부에 있어서 70% 정도의 비중을 본다 보고 저는 문장이 가지는 게 20%라고 봅니다. 독해력이 10%가 되는데 근데 나중에 가면 20%가 100%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스킬 같은 게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 필살기 궁이 있어야 돼. 궁.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키우는 시간을 가집시다. 앞으로. 나의 직업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요. 패스는 이제 패스. 오케이. 전체 화면 읽기. 좋아. 첫 번째 거. 일단 우리가 할 거는 올드 세잉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래된 말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래된 말들은 어떤 게 있을까? 뭐,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오래된 너네가 알고 있는 동화. 신데렐라, 백설공주. 또 뭐가 있을까? 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지? 토끼와 거북이 이런 것들. 대부분의 내용이 권선징악이죠. 우리나라는 유교로부터 그걸 따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성격을 착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 악을 물리치는 건 착한 사람이 물리치길 좋아해. 근데 요즘 시대는 악이 악을 이기는 게 나는 이게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나쁜 녀석들 있죠. 아주 나쁜 녀석들인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문장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 보통은 또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많이 갖는 감정입니다.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 이 워크맨이라는 자체는 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쵸? 일을 가지고 있다는 본인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말이 맞겠지. 배드가 들어간다고 사람이라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성격적으로 오류가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always 항상 blame his tool 그의 도구를 탓한다. 그쵸? 꼭 집불도 못하는 놈들이 핑계를 대는 거죠. 그 말입니다. 핑계를 댄다. 누가? 필기하세요. 속단 부분은 이 전체를 쓰세요. 각 문장을. 1번 문장이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좋아. 새. 손 안에 있는 새가 bush, 숲에 있는 두 마리보다 낫다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가 당연히 남이 얼마를 들고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을 배워서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배워서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고. 그쵸. 이거는 지금 이제 어른들끼리 대화에 좀 나오는, 가끔 농담 삼아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일단 외부적인 것들. 그 사람이 만약에, 저 사람 정말 성실하다. 정말 성실하다. 그 다음에 뭐 정말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깔끔하다. 이런 부분은 존경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 근데 저 사람은 막, 돈 많다. 막 지갑 막 25만 원짜리야. 어머, 막 이러면서 그러게 되는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학창 시절에 이 정도 들고 다니는 거는 자랑이라고 별로 생각은 안 해요. 지금 내 나이 때도 본인 돈으로 이런 거 사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못 사니까. 어,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멋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되는데. 자, 3번 문장을 볼게요. A burnt child dreads the fire. 번이라는 거, 불에 타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t가 들어가서 pp형이 됐어요. 그럼 분사형이 되는데 불에 태워진 아이가 되는 거죠. 불타는 아이가 dreads, 두려워한다, the fire, 불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이 되는데 불에 타고 있는 애가 불을 무서워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트라우마 때문이랄까요? 근데 이걸 한국어로 보면 뜻이 이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란다. 그쵸? 뭔가 인간에게 새로운 경험이 있다면은 내 과거하고 또 비교해보는 게 있어요. 전에 말한 적도 있었지만 과거가 영어로 history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너의 과거, 그러면 너의 역사 중에 어느 순간대를 말하는 거야. history라는 거야. 역사.
근데 본인에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이라는 말이 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 좋은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문장. drowning man. 이분은 물에 빠졌다라는 의미를 쓸게요. 함정에 빠지고 그런 의미인데 물에 빠진 남자, 물에 빠진 사람이 근데 옛날에 좀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이 man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서 대체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뭐 이제는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프랑스로부터 아무래도 이제 여권, 여성 인권 각기 운동 같은 걸 시작하고 있죠. 그것도 난 상관이 없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물에 빠지는 사람은 will catch at a straw. straw는 빨대를 알고 있죠. 대부분이. 그죠? 빨대. 빨대가 아니라 지푸라기라고 해석합시다. 그러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라는 뜻이겠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 이 부분 하니까 또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인간에 있어서 최대 욕망은 뭔지 압니까? 제일 큰 욕망. 이겁니다. 생존. 살아남기 위해 사는 거야. 이 다음에 결정되는 거는 이제 식, 그다음에 주, 의가 됩니다. 의식주 아시죠? 사회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 옷이 필요하고 먹는 게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데 당연히 식사,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좋은 비타민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집, 집주자입니다. 집주, 집. 내가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추울 땐 따뜻하게, 더울 땐 어느 정도 시원하게. 그다음에 의, 옷은 뭐 지금 생각하는 뭐 나이키 이런 거 말고 그래 뭐 패딩 그런 거 있지 당연히 추울 때 따뜻하게 입고 다니려고. 평소 생활의 질, 삶의 질을 평가하기에 제일 좋은 세 가지죠.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거니까. 나는 좀 어느 범주에 어떻게 속할라나. 평가해주는 사람은 아직 없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자, 다음 거 다섯 번째 문장이죠. After you, 너 다음에 내가 할게. 이걸 두 글자로 양보라고 합니다. 양보는 좋은 매너입니다. 좋은 예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너라는 매너의 뜻은 예절이 아닙니다. 방식입니다. way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means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mean은 뭡니까? 원래 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s가 붙어서 명사형을 쓸 때 방식이라는 뜻이 된다는 점 기억해 놓읍시다. 그럼 manners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예절이라는 뜻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예절이 맞는 거고 매너가 맞는 거고 근데 매너가 되면은 방식이라고 했죠. s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나는 두 가지를 방금 봤습니다. 그것도 꼭 체크. 자, 다음. 자, 한 친구 in need is a friend indeed. 자, 필요할 때의 친구가 실제 친구다. 진짜 리얼 친구래. 그쵸. 친구라는 존재. 친구. 내가 너네 나이 때는 어땠다라는 말을 좀 안 하고 싶긴 한데 내가 너네 나이 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가족, 친구. 끝이었습니다. 친구는 그만큼 나한테 막대한 영향을 준 존재들이야. 나한테 있어서. 물론 나도 다른 친구들한테 영향을 줬겠지. 그래서 근데 필요할 때의 친구.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애들이 필요할 때 불러주는 사람이 당신인가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굳이 친구라고 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라는 거는 본인이 필요할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 나는 이러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 언젠가 내가 도움이 되는 부분을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해. 이런 다음에 내가 도움을 안 주면 얘는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겠지.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어, 사실. 농담이고요. 남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큰 영광 같은 거예요. 나는 내 친구들보다 좀 장점이 있다면은, 좀 더 취업 정보를 많이 알아. 취업을 잘하는 방법을 좀 안다는 거지. 먹고 사는 방법을 좀 더 알지. 고생을 좀 더 했지. 그 다음에 글을 좀 더 잘 써.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써. 그럼 얘들이 물어보는 건 이것들이란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좋은 데 있냐 하면 여행을 많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 거고 얘한테 물어봐서 좋은 데 추천 좀 이렇게 하고 인맥이 많은 애가 있으면 얘한테 야 핸드폰 부서졌어 고쳐줘 막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쓸모없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주변에 아 얘는 근데 도움이 안 되네 라고 느끼진 않지만 가만 보면은 내가 도움 받은 적이 있나 싶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 다음 문장 볼게요. A hungry man. 배고픈 사람은 is an angry man. 화를 낸다. 라는 뜻이래요. 배고픈 사람은 화를 낸다. 아까 말했죠. 인간에 있어서 최대의 욕망은 survive라고. 생존하는 것이라고. 그런 사람이 그런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배가 고픈 거지. 사실은. 먹어야지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민합니다. 화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그렇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뭐 그냥 그래요. 아까 이 말을 서바이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걸로 합시다. A little running is a dangerous thing. 이걸 보고 바로 a lead를 걸러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a lead의 뜻. 이제 중학교 때 전에는 배우는 게 작은이라고 배우죠, 리들이. 근데 이제부터는 없다라는 개념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없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없다는 거야. 근데 있다? 없다. 없다고 봐도 된다가 리들의 뜻이 됩니다. 근데 어라는 개념은 뭐냐면 셀 수 있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데 셀 수 있다라는 표현 합쳐져서 있긴 있다라는 우리말적인 표현으로 이게 가장 알맞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모래사장에 바늘이 한 개 있다. 뭐 없죠. 없는 거죠. 근데 모래사장에 바늘이 300개 정도 있다 칩시다. 찾을 수는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있긴 있다는 거야. 모래사장이 몇 평, 수만 평이죠, 사실. 그래도 이거보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있긴 있다라는 개념이 되죠. 음. 이걸 보고 이걸 보는 거랑 이걸 보고 이걸 보는 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희망을 보는 거하고 걱정을 가지게 되는 부분.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거는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봅시다. 다음 거 이거 했었죠? 이거 하고 있었죠? 어리들 없는데 있긴 있다. 러닝 배움이 있긴 있는 거야. 이것은 dangerous thing. 알진 못한다의 개념이 맞는 거죠. 저 말이. 지금 하고 있는 주어가 애매하게 안다라는 말이 맞는 거지. 애매하게 아는 것은 위험한 거라는 거야. 이거를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다라는 표현으로 가능하죠. 그래. 뭘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그래서 제일 갖고 오고 싶은 문장이 이거였어. 꿈이 있다면은 왜 그 꿈을 자기한테 맞출 생각을 합니까? 꿈이라는 거는 본인이 목적이잖아. 그러면 이 꿈에 자기를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꿈이 없다. 근데 훗날 당신이 어떤 꿈을 가지게 될지 당신이 아십니까? 모르니까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훗날 내가 꿈이 생겼을 때 적어도 무언가 때문에 내 꿈을 못 이루는구나 라는 말을 하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이왕 공부를 선택한 거라면. 만약에 지금 꿈이 있고 난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단순히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착각이 아니다. 난 이것밖에 없다. 이걸 무조건 해야 돼 하는 게 있으면 당장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난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영어 학원이 아니라 연극 학원을 다니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본인이 공부를 왠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잘 할 생각을 하세요. 한 번 더 말했지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래도. 그룹이 있어요. 이런 조약돌의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바위들이란 건 높은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는 일단 좀 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야.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능력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룹이고 이들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갑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 다르게 가.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죠. 이것도 가기는.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걸 순풍이라고 합니다.
이걸 역풍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방해가 되잖아. 한 명 갔는데 좋은 효과를 가진다, 무조건 좋다라는 말은 아니야. 이들은 그만큼 의리라는 게 좀 더 있을 수 있지. 그들끼리의 결속력이 부분이 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넘어가면은 끼리끼리 논다라고 이제 할 건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 본인 수준이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학생이라는 울타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모두 다 같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달라질 게 확실하거든. 그거를 이 나이로 정해놓죠. 이 나라는 대학이라는 기준으로. 학력이 그래서 좀 중요하다 할까요? 중요합니다. 실은. 중요하다고 하고 싶지 않지 당연히. 공부에 막 스트레스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부를 시키는 게 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로. 잘 되라고 하는 말이 맨날 그 말이에요. 좋아, 일단 마지막 문장 봅시다. 마지막 문장은 뒤에 together가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있어야 완전한 문장입니다. Birds of a feather, 하나의 깃털,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flock together, 같은 날개를 가지고 납니다. 라는 말이야. 이거를 우리말로 보면 끼리끼리 논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좋죠. 좋은 편이죠, 이게. 이 이야기에는.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를 쓰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죠. 이렇게 모여있는 그룹이 있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룹이 있을 거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땐 이것 때문이야. 지금 와서 볼 때. 제일 이게 너무 커. 얘네는 늘 열심히 하는 애들이야. 이거는 당연히 좀 대학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다 뭐 그냥 그런 놈들끼리 맨날 놀고 공부 안 하고 이런 애들끼리 모인 거야. 그럼 여기서 발전이란 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발전은 돼. 근데 발전해도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 이거죠. 순간 높아졌는데, 아, 근데 여기는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모양이라 보는 게 좋죠. 꾸준히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안 하던 걸 갑자기 시작해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구간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거 도전 하면서 이 커리어라는 게 확실히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건 먼저 달라. 여기는 남이 추천하는 길로 가려고 해. 왜냐면 자기가 생각한 게 정답인지 모르거든. 아까 말했던 그 도착지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남들이 했을 때 좋아 보인다는 걸 가는 거야.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세요. 라는 점. 음,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숙제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은, 일단은 독해 부분에서 처음 들었고 혹은 들었던 거라도 용법 관련해서 어법 부분은 한 번이라도 더 쓰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자신 있어서 안 쓰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근데 문장 몇 개 던져서 해석을 잘하는 경우는, 점에서 그렇게 잘한다는 느껴지는 학생은 한 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시면은 다 쓰십시오. 근데 그 친구는 써올 겁니다. 사실 내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단어 부분 했었죠. 이 단어 부분 해가지고 했던 것들.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다 처음 보는 단어일 경우가 있을 거야, 누군가는. 음, 보면, 그 중에 3개 중에 2개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이런 부분을 넘어갈 수 있을 건데, 내 생각에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내 괜히 자랑하는 허세 같은 게 아닙니다. 느꼈다면 느낀 거지 뭐. 느꼈다면은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경우예요. 저 단어는 근데 어려운 단어에 속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 부분을 써오세요. 그 다음 독해 부분은 아까 말했지만 느낀 점 써오는 겁니다. 메인 숙제 중에 하나죠. 메인 디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속담 부분은 전부 한 번씩 다 쓰세요. 뜻을.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은 참고로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입니다, 단순히. 주관적일 뿐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친구는 어떨지 모르고 어떨지 모르고 당연한 겁니다. 원래 사람의 가능성이란 건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증폭시켜줄 수 있는 가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웹툰에 그런 말이 있죠. 가이드라는 존재, 길잡이라고 하죠. 길은 건널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건널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바라는 점은 이거가 되라는 점 정도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자, 일단은 수업은 끝났고요. 일단 2014년에서 어느 정도를 같이 보내게 됐는데, 투게더가 됐죠. 어느 정도 같이 보내게 됐는데, 나한테 서운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이 나한테 그래 아까 말했던 상대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본다는 걸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기분 나쁜 게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일이 있었다면은 미안하게 생각해 주세요. 내가 제일 처음에 수업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일 처음 수업할 때는 인트로덕션이 이겁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킵시다. 난 분명히 너네가 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너네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도 너네한테 배우는 점이 있어요. 음. 근데 최소한은 지켰으면 좋겠고요. 꼭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저는 오랫동안을 긴 시간?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지만 긴 시간이라 보긴 어려운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여러분과 같이 보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2015년 이거 2014로 합시다. 이거는 과거형이죠. 미래형으로 I will happy with you.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냅시다. 이상. 그 다음에 인강 들었으면 지금 이 부분을 인증샷 하십시오. 그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좋아. 그러면 수업 끝내겠습니다.